여러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병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 지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가까운 형제, 친구, 심지어는 자녀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혀 평생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털고 화해해야지. 원망하고 살면 내 건강만 해쳐.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과 무조건 화해하려는 태도는 여러분을 지혜롭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다시 여러분을 무시하고 또다시 상처를 줄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고 상대가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의 거리와 자존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자신을 깎아내려서라도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 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기보다 가볍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그를 무시하며 자신의 편의대로만 이용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묵묵히 참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착한 게 죄였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은 관계에서의 균형입니다. 무조건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참아내며 화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무조건 성숙한 태도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한다면 내 삶에 남은 시간이 고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화해가 아니라 단호한 거리두기가 진짜 나를 위한 길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상처 준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미소를 보이며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좋은 사람 되려는 태도가 오히려 여러분을 호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과는 굳이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착하지만 어려운 사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화해해야지. 친구니까 다시 만나야지. 이 말에 이끌려 억지로 다가갔다가 더 깊은 상처를 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아주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시어머니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지적과 불평, 아무리 잘해도 칭찬 한마디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연로해지자 주변 친척들은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용서해드려라. 화해하고 편하게 모셔라.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린 아주머니는 억지로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네가 늦게 와서 내가 힘들다. 음식간이 왜 이 모양이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전히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주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왜 다시 마음을 열었을까? 그때 멀리 했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힘든 시간을 늘렸다. 여러분, 이처럼 억지로 하는 화해는 오히려 상처를 되살리고 관계를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남을 무시하며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화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다시 상처 입히는 길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웃고 울던 친구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친구는 늘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했습니다. 결국 관계가 멀어졌지만 주변에서는 그래도 평생 친구인데라는 말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친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부탁을 하고 또다시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더 지켜야 했구나. 여러분, 이 두 사례에서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억지 화해는 결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후회를 안겨줄 뿐입니다. 노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억지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때는 그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를 보라.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화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붙잡는다고 해서 항상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하던 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늘 비교하며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네가 하는 일은 늘 시시하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자 주변에서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제 다 늙었는데 화해하고 지내라.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면 내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 뿐이다. 그 뒤로 할머니는 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웃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삶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았다. 억지로 화해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관계의 끈을 무조건 이어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아저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늘 손해만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항상 도움을 요구했고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병이 나서 힘들 때 정작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저씨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내게 진짜 친구가 아니라 내 힘을 빼앗는 짐이었다. 그는 과감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몇몇 사람에게만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단순해지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지 관계가 아니라 진짜 내 곁에 남은 사람에게서 온다. 여러분, 이처럼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짧습니다. 억지로 화해하며 마음을 소모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용기 있게 물러나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오랫동안 쌓여온 성격과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인간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상처 주던 사람은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의 성격은 30대 이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즉, 오랫동안 무시와 비난을 일삼던 사람이 노년에 갑자기 따뜻한 존재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사람을 멀리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 다시 가까이 하면 반드시 같은 해를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했을 때 다시 상처를 입는 것은 필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지겠지. 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중심적 성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억지 화해는 다시 상처로 돌아올 뿐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불필요한 화해도 하지 않는다. 그는 삶에서 무엇을 끊고 무엇을 이어가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화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상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현대의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된다. 만약 상대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 말은 매우 냉정하지만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정리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의 울타리를 지키고 다시 다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은 가까운 이에게 베풀고 악은 가까운 이로부터 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과 친구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부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화해보다 중요한 것이 거리두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철학자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힘, 즉 자존심과 자존감입니다. 이것을 지켜낼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상대를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반면 화해는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려면 용서는 할 수 있어도 화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잊을 수 있으나 그 잘못으로 받은 상처는 늘 우리 안에 남는다. 그렇기에 무조건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처를 준 사람은 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정약용 역시 경계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이 지닌 본성을 잊지 말라. 결국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한번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상처 준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어주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착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둘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미 나를 무시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가볍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대신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남이 당신을 욕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욕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남의 잘못을 굳이 끌어안지 말라는 것. 둘째,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야말로 삶의 평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악행을 반드시 응징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들의 악행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응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관계에서 지혜롭게 거리를 두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억지 관계, 억지 화해는 단순함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끊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다짐을 해보십시오. 나는 상처 준 사람과는 더 이상 억지로 화해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을 택한다. 이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상처에 취약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회복력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모욕을 들어도 금세 잊고 다른 일에 몰두하며 잊을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하루 종일 그 말이 마음속에 맴돕니다. 그렇기에 상처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건강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위험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즉, 화해라는 명목으로 상처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해치는 길입니다. 또한 상담학에서는 경계 설정 바운더리 세팅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경계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상대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흔들고 그로 인해 내 삶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한 일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까지 누군가의 날 선말과 태도에 흔들린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삶이 아닐까요? 상담사들은 말합니다. 억지 화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서만 자란다. 다시 말해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순간 내 마음만 소모되고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남긴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벗은 나를 살리고 거짓된 벗은 나를 죽인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거짓된 벗입니다. 그들과 억지로 화해하는 것은 내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순간 나는 나를 지킨다라는 메시지를 내 마음에 심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노후의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이르러 필요한 것은 복잡한 관계가 아닙니다. 몇 명의 진실한 사람과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깊이 교류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는 무조건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기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착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 즉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을 지니는 것이 진짜 현명한 태도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본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 주던 사람은 언제든 다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 태도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가까이 할 때는 그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를 보라는 가르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 필요할 때는 단호히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화해하고 억지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다가 마음을 소모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노력과 경험,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십시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두면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줍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그들과 다시 얽히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기 보호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다짐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억지로 화해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것이다. 이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여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안해지길, 여러분의 노후가 존중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